이혼 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정위원장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미정의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35년간 무능한 남편 밑에서 고생한 제 의뢰인에게 정당한 재산 분할을 요구합니다. 무능하다고요? 박지연 변호사가 냉소를 띠며 반문했습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테이블 위로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정과 지호가 손을 잡은 사진,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그리고 5천만 원 송금 내역. 이게... 미정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35년 동안 무능하다고 비웃었던 남편이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불륜도 그 남자의 사기 전과도 심지어 횡령 사실까지. 저는 조용히 앉아 미정을 바라봤습니다. 재산 분할 7대3 위자료 2천만 원.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조정위원의 질문에 미정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도에서 미정이 울며 물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시작한 일이잖아. 그들은 몰랐습니다. 무시당한 남자가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법원 복도는 유난히도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저는 이혼 판결문을 손에 쥔 채 한참을 서 있었죠. 35년이라는 세월이 단 몇 장의 서류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전 부인이라 불러야 할 미정의 뒷모습이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가벼웠어요. 마치 오래된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말이죠.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중얼거린 말이 복도에 작게 울렸습니다. 저는 나성진, 올해 58입니다. 회계사로 35년을 일했고 남편으로 35년을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에 나라는 사람은 없었다는 걸요. 법원을 나서자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했어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10년 전에 끊었던 담배였죠. 미정이 그렇게 싫어하던 것이었습니다. 담배 냄새 나면 집에 들어오지도 마요.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라이터 불을 켜며 작게 웃었어요. 이제 상관없지. 연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폐가 따갑고 머리가 어지러웠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저는 차를 몰며 지난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결혼 초 미정은 다정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였죠. 회계법인에 막 입사한 저에게 그녀는 말했습니다. 당신은 성실하니까 분명 성공할 거예요. 그 말을 믿고 저는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새벽같이 출근하고 밤늦게 퇴근하는 날들이 이어졌죠. 딸 수민이가 태어나고 아들 주연이가 태어났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언젠가부터 미정의 말투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 수입으로 어떻게 애들 키워요? 동창들 남편은 다 뭐 하는데? 당신은 왜 승진도 못해요? 능력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고 저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신호등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붉은 불빛이 앞유리를 물들였죠. 문득 지난주 일이 떠올랐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미정은 말했습니다. 35년 동안 고생했어요. 이제 각자 편하게 삽시다. 그녀의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연습해온 것처럼 능숙하게 서명을 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 이혼은 제게는 청천벽력이었지만 그녀에게는 계획된 결말이었다는 걸요. 아버지는 그냥 돈만 벌어오는 사람이었잖아요. 이혼 통보를 하던 날 딸 수민이가 던진 말이었습니다. 아들 주연이는 그저 고개를 돌렸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저는 다시 엑셀을 밟았어요. 새로 얻은 원룸에 도착했습니다. 3평 남짓한 좁은 공간이었죠. 가족과 살던 30평 아파트와는 비교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이곳이 더 편했어요. 눈치 볼 사람도 비난할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이혼 확정 판결문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그 옆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회사 야유회 때 찍은 단체 사진이었죠. 사진 속 제 옆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윤지호. 당시 선배였던 그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팔을 제 어깨에 두르고 말이죠. 성진아, 우리 평생 잘 지내자.
그때 그의 말을 저는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저를 배신했습니다. 제가 맡은 프로젝트의 핵심 자료를 빼돌려 자기 것으로 만들었죠. 덕분에 그는 승진했고 저는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더 참담했던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몇 년 후 그는 회사를 떠나 은성건설로 자리를 옮겼어요. 이사 자리를 꿰찬 채 말이죠. 제게는 인사 한 번 없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우연히 그를 마주쳤습니다. 강남의 한 레스토랑이었죠. 성진이.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그는 비싼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명품 시계가 빛났고요. 제 낡은 와이셔츠와는 대조적이었죠. 네, 선배님. 잘 지내셨습니까? 나야 뭐 그럭저럭 지내지. 자네도 건강 챙기고. 그뿐이었습니다. 그는 곧 자리를 떠났고 저는 식사를 마저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사진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들렸죠. 선배님 잘 지내셨습니까? 혼잣말이 방 안에 울렸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빌딩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그중 하나가 은성건설 본사 빌딩이었습니다. 윤지호가 지금쯤 자기 사무실에서 편안히 앉아있을 그곳 말이죠. 저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지만 그것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었어요. 책상 위에 놓인 노트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몇 줄의 글씨가 적혀 있었죠. 윤지호 은성건설 이사. 담당 프로젝트 신도시 개발 사업. 약점 확인 중.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적었습니다. 1단계 정보 수집 시작. 저는 노트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방 안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무언가 뜨거운 것이 끓어오르고 있었어요. 35년 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조금씩 표면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저를 무능한 남자라고 했죠. 아내도 아이들도 그리고 윤지호도. 하지만 곧 알게 될 겁니다. 회계사는 숫자를 다루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죠. 저는 천천히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35년간 쌓인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1년 전 가을이었습니다. 10월의 어느 저녁 저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서 미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알았어요. 내일 봐요. 통화를 끝내는 목소리였죠. 평소와 달리 부드러운 어조였습니다. 일찍 왔네요. 미정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손에 든 휴대폰을 재빨리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회의가 일찍 끝나서. 저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그녀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어 있었거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미정은 금방 잠들었지만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죠. 문득 그녀의 휴대폰이 신경 쓰였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화장실에 간다는 핑계로 일어났습니다. 거실 소파에 놓인 미정의 가방이 보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아내의 물건을 몰래 뒤진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손은 이미 가방을 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자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어요. 오빠, 오늘 저녁 7시. 보고 싶어요. 보낸 사람은 지호 오빠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호. 미정이 가끔 언급하던 대학 시절 첫사랑의 이름이었죠. 그런데 왜 지금도 연락을 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화 내역을 열어봤습니다. 수십 개의 메시지가 주고받아져 있었어요. 어제 만나서 좋았어. 다음에 또 보자. 당신 목소리 들으니까 옛날 생각나네. 우리 다음 주 또 만날 수 있을까? 메시지들은 3개월 전부터 시작되어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미정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저녁 거실에서 그녀의 작은 변화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오늘 친구 만나고 올게요. 목요일 저녁 미정이 말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했어요. 향수도 뿌렸고요. 그래, 잘 다녀와.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곧바로 창가로 다가갔어요. 아파트 입구로 나서는 미정의 모습이 보였죠.
그녀는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저도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입는 외출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택시를 타고 미정을 따라갔습니다. 기사님께 부탁했죠. 저 앞 택시 놓치지 말고 따라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기사님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정의 택시는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요?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 앞에서 차가 멈췄어요. 미정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레스토랑 입구에서 한 남자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윤지호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회사 선배이자 저를 배신했던 그 사람. 그가 미정의 대학 시절 첫사랑이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두 사람은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지호가 미정의 어깨에 손을 올렸고 미정은 자연스럽게 웃었어요. 35년 동안 제게 보여준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여기서 내려주세요. 저는 택시비를 지불하고 내렸습니다. 레스토랑 앞 카페에 자리를 잡았어요. 유리창 너머로 두 사람이 보이는 자리였죠. 커피를 시켰습니다. 하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어요. 그저 두 사람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지호와 미정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정의 얼굴에는 내내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손짓이 커지고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이 레스토랑을 나왔어요. 저는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오빠. 미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도 그래. 다음 주에도 보자. 지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정의 손을 잡았어요. 미정은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 택시를 타고 헤어졌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정보다 먼저 도착했죠. 평소처럼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30분쯤 지나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어요. 미정이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잘 다녀왔어? 저는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친구들 다 잘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만나니까 좋았어요. 미정은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연습해온 것처럼요. 그래, 피곤할 텐데 들어가서 쉬어. 네, 그럴게요. 미정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텔레비전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무슨 프로그램이 나오는지도 몰랐어요. 그저 두 사람의 모습이 계속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에 한 번씩 미정은 외출했습니다. 핑계는 매번 달랐어요. 친구 모임, 동창회, 봉사활동.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어디로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단지 관찰했을 뿐이죠. 미정의 옷차림이 달라졌습니다. 옷장에는 새 옷들이 늘어났고 화장대에는 비싼 화장품들이 놓였어요. 그녀는 다시 젊어지고 있었습니다.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네. 어느 날 저녁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요?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요. 미정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은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어요. 11월 어느 날 회사 회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이 차를 빠졌어요. 집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오늘 회식인데 늦게 들어갈 것 같아. 알았어요. 조심해서 들어와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였습니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미정의 방문도 닫혀 있었어요. 서재로 들어가 책상에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노트를 꺼냈죠. 거기에는 지난 한 달간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10월 12일 마이너스 강남 이탈리안 레스토랑 윤지호와 만남. 10월 19일 마이너스 압구정 카페 이 시간 30분 체류. 10월 26일 마이너스 한남동 레스토랑 손잡고 헤어짐.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적었어요. 11월 2일 마이너스 확신. 이건 단순한 재회가 아니다.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의 어둠이 방 안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깊어진 주름, 침침한 눈빛. 이 모든 게 35년의 흔적이었습니다.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죠. 이제 뭘 해야 하지?
혼잣말이 고요한 방 안에 울렸습니다. 12월 첫째 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오후 2시에 예정된 회사 미팅이 갑자기 취소됐어요. 거래처 담당자가 급한 일이 생겼다고 했죠. 그럼 내일 다시 잡겠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근처 카페에 들르기로 했어요.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창가 자리에 미정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맞은편에는 윤지호가 있었죠. 두 사람은 테이블 위로 손을 맞잡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고개를 젖히며 웃었어요. 지호도 따라 웃었습니다. 마치 20살 연인처럼 보였죠. 저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종업원이 인사를 건넸지만 듣지 못했어요. 그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냥 걸었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한강변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난간에 기대어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겨울 강물은 차갑고 어두웠어요. 물결이 일렁이며 흘러갔습니다. 이대로 끝낼 순 없어. 중얼거린 말이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후 5시였어요. 미정은 아직 집에 없었습니다.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장 뒤편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죠. 등기부등본을 꺼냈습니다. 우리 집 아파트 명의는 공동 소유였어요. 제 지분이 60%, 미정의 지분이 40%였습니다. 예금 통장을 펼쳤습니다. 결혼 후 35년간 모은 돈이었어요. 3억 2천만 원. 명의는 제 앞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가족 공동 재산이었죠. 주식 명세서도 확인했습니다. 회사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들이었어요. 시가로 약 1억 5천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서류들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적기 시작했어요. 총 자산 약 7억. 아파트 3억 예금 3억 2천 주식 1억 5천. 미정 예상 분할 최소 3억 5천. 펜을 멈췄습니다. 35년 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의 절반을 그녀에게 줘야 한다는 게 억울했어요. 하지만 법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냥 줄 순 없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다음 날 출근길에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미리 예약해둔 상담이었어요. 안녕하십니까, 나성진 고객님. 김영민 변호사입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상담실에 앉았어요. 변호사는 메모지를 펼치며 물었습니다. 이혼 상담이시라고 들었는데 맞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혹시 이혼 사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배우자의 부정행위입니다.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변호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증거가 있으십니까? 사진과 메시지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USB를 건넸습니다. 변호사는 노트북에 연결해 파일들을 확인했어요. 카페에서 찍은 사진, 식당 앞에서 찍은 사진, 그리고 미정의 휴대폰에서 캡처한 메시지들. 지난 2달간 몰래 모아둔 증거들이었습니다. 자료가 충분하네요. 이 정도면 유책 배우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통상적으로는 반반 분할이지만 유책 사유가 명확하면 6대 4 정도로 조정 가능합니다. 고객님께 유리하게 말이죠. 위자료는요? 상대방의 불륜이 입증되면 5천에서 1억 정도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재산 분할 6대 4 위자료 5천. 미정이 가져갈 금액은 약 3억 정도였어요. 알겠습니다. 진행해 주십시오. 한 가지 더 조언드리자면 이혼 소송 전에 재산을 보전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전이요? 배우자가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예금을 다른 계좌로 옮기신다든지 필요하면 가압류를 신청하신다든지. 변호사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무법인을 나와 곧장 은행으로 갔습니다. 창고 직원에게 말했어요. 통장 해지하고 새 계좌로 전액 이체하고 싶습니다. 네, 고객님. 신분증 주시겠습니까? 절차는 금방 끝났습니다. 3억 2천만 원이 새 계좌로 옮겨졌어요. 통장 번호는 미정이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회사로 돌아가는 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나성진 고객님이십니까? JNJ 흥신소입니다. 탐정사무소였습니다. 일주일 전에 의뢰했던 곳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만나서 설명드리면 될까요? 오늘 저녁 가능합니까? 네, 7시에 사무실로 오시죠. 통화를 끊고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3시. 4시간 남았어요. 저녁 7시 탐정사무소에 도착했습니다. 좁은 사무실에는 중년의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오셨습니까, 고객님? 앉으시죠. 탐정은 서류 뭉치를 건넸습니다. 조사 대상자 서미정 씨와 윤지호 씨의 동선 기록입니다. 서류를 넘겼습니다. 사진들이 빼곡했어요. 카페, 레스토랑, 심지어 호텔 앞에서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이건 11월 27일 두 사람이 강남의 한 호텔에 함께 들어갔습니다. 4시간 후에 나왔고요. 탐정의 말에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 속 미정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추가로 윤지호 씨에 대한 배경 조사도 했습니다. 탐정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현재 은성건설 이사로 재직 중이고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게 하나 있어요. 뭡니까? 윤 씨가 담당하는 프로젝트에서 회계 부정 의혹이 있습니다. 아직 공식화되진 않았지만 내부 제보가 들어온 상태죠. 저는 탐정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청업체에 과다 발주를 내고 리베이트를 받은 정황이 있습니다. 금액은 약 20억 정도로 추정되고요. 탐정의 말을 듣는 동안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이 정보 확실합니까? 제 정보원은 믿을 만합니다. 다만 증거를 확보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조사해 주십시오. 사무소를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불었지만 몸이 뜨거웠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는 밤 10시였습니다. 미정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일찍 오네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응, 일이 일찍 끝나서. 저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에 앉아 탐정이 준 서류들을 펼쳤어요. 미정과 지호의 사진들, 그리고 지호의 비리 정황 자료들.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적기 시작했어요. 1단계 이혼 소송 준비 마이너스 완료. 2단계 재산 보전 마이너스 완료. 3단계 윤지호 약점 파악 마이너스 진행 중. 4단계. 펜을 멈췄습니다. 창밖의 어둠이 방 안으로 스며들고 있었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죠. 더 이상 무기력한 남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기다려, 조금만.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모든 서류를 넣었어요. 그리고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불을 끄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미정은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고요한 숨소리가 들렸죠. 저는 침대 한쪽 끝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단순한 이혼이 아니라 철저한 계산 끝에 이루어질 복수. 미정이 무엇을 잃게 될지, 지호가 무엇을 대가로 치를지. 어둠 속에서 저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12월 중순, 저는 회사 법무팀 김동원 이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30년 지기 동료였어요. 성진 씨, 무슨 일이세요? 김 이사가 의자를 권했습니다. 상담 좀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김 이사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 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재산 문제가 걱정이시겠군요. 김 이사는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역시 베테랑이었어요. 제가 아는 변호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지연 변호사인데 이쪽 분야 전문가죠. 사흘 후 저는 박지연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30대 후반의 여성 변호사였어요. 나성진 고객님, 만나 뵙겠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녀의 손은 단단했어요. 김동원 이사님께 계략적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재산 보전이 시급하시다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 예금통장 사본, 주식 명세서. 박 변호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아파트가 공동 명의로 되어 있네요. 이건 명의 변경이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동의할까요?
명분이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대출이나 투자 목적이라고 하시면. 박 변호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예금은 이미 옮기셨고 주식도 고객님 단독 명의니까 문제 없습니다. 아파트만 해결하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정은 거실에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어요. 여보. 저는 소파에 앉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왜요? 미정이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회사에서 투자건 하나가 들어왔어. 투자요? 그제야 미정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돈 얘기에는 귀가 밝았죠.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인데 수익률이 괜찮대. 그런데 참여하려면 담보가 필요해. 담보요? 응, 아파트 명의를 담보로 잡아야 한다고. 그래서 명의를 내 이름으로 단독 변경해야 할 것 같아. 미정의 얼굴에 잠깐 의심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사라졌어요. 수익이 얼마나 되는데요? 1년에 15% 정도 된대.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믿었어요. 그럼 1억 정도는 벌겠네요? 그 정도 될 거야. 미정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해요. 어차피 당신 명의나 마찬가지잖아요. 너무 쉽게 동의했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아내가 이렇게 쉽게 재산 명의를 넘긴다는 게 허무했어요. 그럼 내일 등기소 가서 처리하자. 네, 그러세요. 미정은 다시 텔레비전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이 울고 있었어요. 다음 날 등기소에 갔습니다.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미정의 도장만 찍으면 되는 일이었죠. 여기 서명하시고 도장 찍으시면 됩니다. 직원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미정은 망설임 없이 서명했어요. 이걸로 끝인가요? 네, 며칠 후에 등기 완료 통지서 나갑니다. 미정은 핸드백에서 립스틱을 꺼내 바르고 있었습니다. 3억짜리 아파트 지분을 넘기는 자리였는데 그녀에게는 그저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었죠. 등기소를 나오며 미정이 말했습니다. 투자 수익 나면 제 명의로 예금 하나 만들어줘요. 그래, 알았어.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등기 완료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아파트는 이제 완전히 제 명의였어요. 같은 날 탐정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추가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말씀하세요. 서미정 씨가 윤지호 씨에게 돈을 송금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얼마나 됩니까? 지난 3개월간 총 5천만 원입니다. 명목은 대출이라고 하더군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더 있습니까? 윤지호 씨의 재무 상태를 파악했습니다. 현재 은행 대출이 3억, 사채가 2억 정도 됩니다. 사채요? 네, 겉으로는 번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빚더미에 올라있는 상태입니다. 탐정의 말을 듣는 동안 저는 계산을 했습니다. 총 5억의 빚. 그런데 미정에게서 5천을 받았다는 건 계속 조사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통화를 끊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노트를 펼쳐 적었어요. 미정 지호 5천만 원 송금. 지호 빚 총 5억. 미정이 모르는 사실 지호는 파산 직전. 펜을 멈추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미정은 지호를 첫사랑이라고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호는 그녀를 돈줄로 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미정이 또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친구 만나고 올게요. 그래, 잘 다녀와. 저는 책을 읽는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미정을 따라갔습니다. 이번에는 호텔이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호텔 로비에서 지호가 기다리고 있었죠. 미안, 늦었어요. 미정이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들어가자.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커피숍에 앉아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미정과 지호가 로비로 내려왔어요. 그들은 헤어지며 포옹했습니다. 미정이 택시를 타고 떠났습니다. 지호는 혼자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저는 지호에게 다가갔습니다. 윤 이사님. 지호가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성진이. 여기 웬일이야? 근처에 일이 있어서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래. 나도 마침 회식 끝나고 가는 길이야. 거짓말이었습니다. 그의 눈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요즘 바쁘시죠? 뭐 그럭저럭. 신도시 프로젝트 잘 되고 있습니까? 지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잘 되고 있지. 자네는 어때? 회사 생활 괜찮아?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나 먼저 간다. 다음에 보자. 지호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의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정은 이미 와 있었어요. 일찍 왔네요? 응, 친구가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재로 들어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었어요. 12월 18일 마이너스 호텔 목격. 지호와 대면 마이너스 당황하는 기색 확인. 다음 단계 준비 필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밤의 어둠이 깊었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죠. 이제 고지야.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이혼 소송 준비 서류를 꺼냈습니다. 변호사가 작성해준 소장 초안이었어요.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 재산 분할 6대4. 위자료 청구 5천만 원. 완벽해. 서류를 덮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지호의 비리를 완전히 밝혀내고 미정에게 현실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35년의 결혼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 불을 끄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미정은 벌써 잠들어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평화는 깨질 것입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 눈만이 빛나고 있었어요. 차갑고 단단하게. 탐정사무소에서 두 번째 보고서가 도착한 건 12월 말이었습니다.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렸어요. 첫 장을 넘기자 여러 장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지호가 다른 여성들과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카페, 레스토랑, 호텔 로비. 미정과 찍은 사진들과 똑같은 구도였습니다. 보고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대상자 윤지호는 최근 3년간 5명의 여성과 동시 교제 중. 각각 월 2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금전 수수. 총액 연간 약 2억 추정. 손가락 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여성 A박선 영 52세. 학원 운영 마이너스 총 3천만 원 송금. 여성 B 최미라 49세. 프리랜서 마이너스 총 2천만 원 송금. 여성 C 서미정 57세. 전업주부 마이너스 총 5천만 원 송금. 미정은 세 번째였습니다. 그것도 가장 많은 돈을 보낸 사람이었죠. 다음 장에는 지호의 통장 내역이 있었습니다. 입금과 출금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하지만 패턴은 명확했습니다. 여자들에게서 받은 돈이 그대로 사채업자에게 흘러들어갔던 거죠. 마지막 장에는 은성건설 내부 문건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회계 부정 의혹 마이너스 감사팀 내부 검토 중. 대상자 윤지호 이사. 추정 횡령액 약 15억. 저는 천천히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3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회계법인 막내 직원이었어요. 윤지호는 3년 선배였죠. 그는 언제나 친절했습니다. 성진아, 이 프로젝트 자료 좀 정리해 줄래? 네, 선배님. 저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정리했고 지호는 그 자료로 프레젠테이션을 했어요. 승진 발표가 났을 때 지호가 선택됐습니다. 저는 탈락했죠. 축하드립니다, 선배님. 고마워, 성진아. 내 덕분이야. 지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승진 후 그는 저를 멀리했어요. 회식 자리에서도 프로젝트에서도 점점 저를 배제했습니다. 1년 후 그는 회사를 떠났습니다. 은성건설 과장 자리로 스카우트 된 거죠. 성진아, 잘 지내. 나중에 연락할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후로 30년간 연락은 없었어요. 기억을 떨쳐내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지호를 직접 만날 때였어요. 다음 날 은성건설 본사 앞에서 지호를 기다렸습니다. 퇴근 시간인 오후 6시였죠. 30분쯤 지났을까요? 지호가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고급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윤 이사님. 제가 다가가자 지호가 멈춰 섰습니다. 성진이? 여기 웬일이야? 얼굴에 당황이 스쳤습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좀 바빠서.
10분만 시간 내주십시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호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죠. 무슨 일인데? 지호가 먼저 물었습니다. 제 아내 서미정을 아십니까? 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정이? 그게 자네 아내였어? 연기였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알고 계셨죠? 아니, 나는 정말 몰랐어. 최근에 우연히 다시 만난 건데. 거짓말입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호와 미정, 지호와 다른 여성들, 호텔 입구, 통장 내역. 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건 선배님은 제 아내에게만 접근한 게 아닙니다. 5명의 여성에게서 동시에 돈을 받았죠. 그건 오해야. 나는 그냥 5천만 원입니다. 제 아내가 선배님께 보낸 돈이요. 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은성건설 내부 문건이었어요. 회계 부정 의혹으로 감사를 받고 계시죠? 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너, 어떻게? 저는 회계사입니다. 숫자를 다루는 사람이죠.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15억을 횡령하셨습니다. 그 돈으로 사채를 갚고 여자들을 만나셨고. 하지만 결국 모자랐죠. 성진아, 이건 이제 제 아내에게서 손 떼십시오. 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아기가 서렸어요. 손 떼라고? 미정이는 나를 좋아해. 자네 같은 무능한 남편한테 지쳐 있었다고. 순간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아니면 이 모든 걸 선배님 가족에게 알리겠습니다. 뭐? 선배님 부인과 자녀들에게 말이죠. 선배님이 뭘 하고 다니는지. 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은성건설 감사팀에도 이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횡령 증거와 함께요. 이 자식이 감히. 지호가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선배님 앉으십시오.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오히려 지호가 주춤했어요. 제가 원하는 건 간단합니다. 제 아내에게서 손 떼시고 받은 돈을 돌려주십시오. 돈은 이미 없어. 그럼 차용증이라도 쓰십시오. 지호는 한참을 저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숙였어요. 알았어. 그렇게 하지. 내일까지 차용증을 작성해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제 아내에게 연락하지 마십시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만약 약속을 어기시면 이 모든 자료가 당신 회사와 가족에게 갑니다. 카페를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지호에게 당당하게 맞선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과거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결혼 초 미정은 다정했습니다. 저녁을 차려주고 출근할 때 넥타이를 매주고 주말에는 함께 영화를 보러 다녔죠. 여보, 오늘 회의 어땠어요? 힘들었어. 그런데 잘 끝났어. 수고했어요. 이것 좀 먹어요. 미정이 건넨 과일을 받아먹으며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였을까요? 그 다정함이 사라진 건 아이들이 커가며 생활비는 늘어났습니다. 저는 더 많이 일했지만 승진은 되지 않았어요. 다른 집은 다 해외여행 가는데 우리는 왜 이래요? 미안해. 내가 더 노력할게.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능력이 있어야죠. 미정의 말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점점 작아졌고요. 수민이가 대학에 들어갈 때였습니다. 아빠, 등록금 부족한데요? 미안하다. 아빠가 이번 달에 보너스 나오면 맨날 미안하다고만 하시네. 친구들 아빠는 다 뭐 하는데. 딸까지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연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 제 학원비 좀 올려주세요. 지금은 좀 힘들구나. 친구들은 다 과외받는데 저만. 알았어. 아빠가 알아볼게. 하지만 그럴 여유는 없었습니다. 저는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모든 걸 희생했어요. 제 꿈도 제 시간도 제 건강도. 하지만 돌아온 건 무시와 비난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미정이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응, 알았어. 내일 봐. 제 모습을 보자 재빨리 통화를 끊었습니다.
일찍 왔네요. 응. 저는 짧게 대답하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떠올렸어요. 지호의 당황한 얼굴, 떨리는 손, 굳은 표정.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12월 28일 마이너스 윤지호 직접 대면. 협박 성공 마이너스 차용증 약속 받음. 다음 단계 미정에게 진실 고지.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겨울밤의 별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35년의 거짓된 결혼을 끝낼 때가. 거울을 봤습니다. 제 눈빛이 예전과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무기력하지 않았습니다. 차갑고 냉정하고 단단했죠. 조금만 더. 중얼거렸습니다. 방문 밖에서 미정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욕실로 향하는 소리였어요. 저는 서랍을 열어 모든 증거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사진, 통장 내역, 지호의 비리 자료, 탐정 보고서. 완벽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미정에게 진실을 보여주고 이혼 소송을 시작하는 것. 불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는 이미 다음 날의 시나리오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차갑게, 냉정하게, 철저하게. 35년의 세월이 드디어 끝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1월 둘째 주 가정법원 조정실이었습니다. 하얀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긴 테이블 양쪽에 저와 미정이 마주 앉았습니다. 제 옆에는 박지연 변호사가, 미정 옆에는 그녀가 급하게 선임한 변호사가 앉아 있었죠. 중앙에는 조정위원 두 분이 자리했습니다. 그럼 이혼 조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정위원장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청구인 나성진 씨 측에서 먼저 입장을 밝혀주시죠. 박지연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청구인은 피청구인 서미정 씨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합니다. 이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녀는 서류 봉투를 조정위원들에게 건넸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어졌어요. 조정위원들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사진들이 나왔죠. 미정과 지호가 레스토랑에서 손을 잡은 사진, 호텔 로비에서 포옹하는 사진, 그리고 호텔에 함께 들어가는 사진. 이 사진들은 지난 3개월간 탐정을 통해 합법적으로 수집한 자료입니다. 박 변호사가 설명했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피청구인의 휴대폰 메시지 기록입니다. 다음 서류가 넘어갔습니다. 미정과 지호가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빼곡히 인쇄되어 있었어요. 오빠, 오늘 보고 싶어요. 나도 그래. 7시에 만나자. 당신 만나면 행복해요. 조정위원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박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지난 3개월간 윤지호 씨에게 총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는 혼인 중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재산 분할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미정의 변호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의뢰인의 동의 없이 수집된 것입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습니다. 탐정 업무는 불법이 아니며 공개된 장소에서의 촬영은 증거 능력이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조정위원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일단 서류를 검토하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정위원들이 서류를 천천히 넘기며 확인했어요. 미정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을 담담하게 바라봤습니다. 피청구인 측에서 할 말이 있으십니까?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미정의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의뢰인은 일시적인 실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35년 결혼 생활에서의 외로움 때문이었다고. 3개월간 지속적으로 만났고 5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이것이 일시적 실수라고 볼 수 있습니까? 박 변호사가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미정의 변호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재산 분할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조정위원장이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총 재산은 약 7억 원으로 파악됩니다. 청구인 측의 요구사항은 무엇입니까? 유책 배우자에 대한 재산 분할 비율 조정을 요청합니다. 8대 2를 제안합니다. 박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8대 2요? 미정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합니다. 5천만 원이요? 미정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피청구인이 배우자 외 타인에게 송금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박 변호사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미정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성진 씨,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예요?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먼저 시작한 일이잖아요.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35년을 이렇게 끝내려고요? 35년 동안 당신이 저한테 뭘 했는지 기억해요? 미정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조정위원들이 잠시 협의를 했습니다.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재산 분할은 7대3으로 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는 2천만 원으로 하죠. 조정위원장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7대3이요? 그럼 저는 2억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미정이 소리쳤습니다. 피청구인의 유책 사유가 명확합니다. 오히려 관대한 조정입니다. 조정위원의 말에 미정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저는 미정이 변호사를 돌아봤습니다. 변호사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송으로 가면 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속삭였습니다. 미정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럼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조정조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조정위원장이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조정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어요. 박지연 변호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나성진 고객님. 좋은 결과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저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박 변호사가 먼저 떠났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잠시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정이었습니다. 성진 씨. 그녀가 제 앞에 섰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무슨 할 말이라도 있어요? 저는 차갑게 물었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했어요? 당신이 지호를 만나러 다닐 때 저는 매번 따라다녔어요. 당신이 그에게 돈을 보낼 때 저는 통장 내역을 확인했죠. 당신이 호텔에 들어갈 때 저는 밖에서 기다렸어요.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35년 동안 제가 무능하다고 했죠. 돈도 못 번다고, 남자답지 못하다고. 그런데 당신은 뭘 했어요? 저는 외로웠어요. 저는 안 외로웠을 것 같아요. 35년 동안 무시당하며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알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미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호는 어떻게 됐어요? 알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거짓말한 거죠? 당신이 직접 알아보세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성진 씨, 저는 정말 이제 남남이에요. 한 달 안에 집 비우세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미정은 벤치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을 나왔습니다. 1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탐정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 어떻게 되셨습니까? 조정 성립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윤지호 씨 관련해서 추가 정보가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은성건설 감사팀이 정식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주 안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십시오. 통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35년의 무게가 조금씩 벗겨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풍경이 평소와 다르게 보였어요. 더 이상 짓눌린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제 선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었죠. 원룸에 도착했습니다. 좁지만 편안한 공간이었어요.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1월 10일 마이너스 조정 성립. 재산 분할 73, 위자료 2천만 원. 이제 시작이다.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지호의 몰락을 지켜봐야 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죠.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눈빛이 살아있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작게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2월 초 뉴스가 터졌습니다. 은성건설 윤지호 이사,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검찰 송치. 아침 신문 사회면 한 구석에 실린 작은 기사였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기사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은성건설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를 담당하던 윤지호 이사 60가 15억 원대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윤 씨는 하청업체에 허위 발주를 내고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추가로 다수 여성을 상대로 한 사기 혐의도 조사 중이다.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탐정사무소였어요. 고객님 보셨습니까? 뉴스에 났더군요. 네, 방금 봤습니다. 윤지호 씨는 구속 수감됐습니다. 보석은 기각됐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통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월의 하늘은 맑았어요. 한 달 후 미정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사 끝났습니다. 열쇠는 우편함에 넣어뒀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주말 예전 집을 찾아갔습니다. 30평 아파트는 텅 비어 있었어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35년의 흔적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소파도 식탁도 액자들도 없었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이 비어 있었어요. 미정의 옷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전망이었죠. 이곳에서 35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열쇠를 챙겨 집을 나왔습니다. 문을 잠그는 순간 과거도 함께 잠기는 느낌이었습니다. 3월 중순 회사에서 호출이 왔습니다. 나 이사님, 사장님께서 찾으십니다. 알겠습니다. 사장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사장은 60대 중반의 신사였습니다. 저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앉으세요, 나 이사님. 감사합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보고서 잘 봤습니다. 역시 나 이사님이시네요. 과찬이십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이번에 신사업팀 본부장 자리가 비었습니다. 나 이사님께서 맡아주시면 어떨까요? 본부장. 임원 직급이었습니다. 제가 맡아도 될까요? 당연하죠. 35년간 쌓아온 실력이 있지 않습니까? 사장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인사 발령 통지서였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나 본부장님. 사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35년 만에 처음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미정은 마트 계산대에 서 있었습니다. 손님 6,500원입니다. 여기요. 손님이 돈을 건넸습니다. 미정은 거스름 돈을 건네며 작게 고개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다음 손님이 왔습니다. 카트에 가득 물건을 실은 젊은 여자였어요. 계산을 하는 동안 미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57세의 나이에 마트 계산원이 된 지 한 달째였죠. 퇴근 후 미정은 좁은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5평 남짓한 공간이었어요. 월세 50만 원.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김치와 계란 몇 개가 전부였어요. 라면을 끓였습니다. 냄비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죠. 핸드폰을 봤습니다. 딸 수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 주연이에게도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어요. 한 달 전 아이들을 만났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엄마, 왜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수민이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돈 벌었는데 그걸 다른 남자한테 줬다고요? 그게 엄마도 외로웠어. 외로우면 바람 피워도 돼요? 그게 말이 돼요? 주연이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저희는 당분간 연락하고 싶지 않아요. 주연아, 아빠한테 너무 미안해요. 엄마 때문에. 아이들은 그렇게 돌아섰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라면을 먹었습니다. 목이 메어 넘어가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빌라 사이로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버린 사람이었구나. 중얼거렸습니다. 4월 초 저는 새 사무실로 이사했습니다. 본부장실이었어요. 넓고 밝은 공간이었죠. 책상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을 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본부장님, 손님 오셨습니다. 누구십니까? 오유경 선생님이라고 하시는데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유경. 30년 전 첫사랑이었죠.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53세.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성진 씨, 오랜만이에요. 유경 씨. 어떻게 여길? 신문에서 봤어요. 본부장 승진하셨다고. 축하드려요. 그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앉으세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30년의 시간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중학교에서 국어 가르치고 있어요. 성진 씨는? 보시다시피 회사 다니고 있죠. 이혼하셨다면서요? 유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올해 초예요. 힘드셨겠어요. 괜찮아요. 이제 새 출발이니까. 유경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저도 5년 전에 이혼했어요. 그랬군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유경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천천히 알아가요. 서두르지 말고. 좋아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마주한 첫사랑. 새로운 시작이었죠. 같은 시각 미정은 마트에서 퇴근하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우산이 없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뛰어갔습니다. 옷이 흠뻑 젖었어요. 버스를 기다리며 길 건너편을 봤습니다. 한 남자가 여자와 함께 레스토랑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성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여자는 미정이 모르는 사람이었죠.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미정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내가 버린 사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빗물과 섞여 얼굴을 적셨어요. 버스가 왔습니다. 미정은 비틀거리며 올라탔어요. 창밖으로 레스토랑이 멀어져 갔습니다. 성진과 그 여자의 모습도 함께. 원룸에 도착했습니다. 젖은 옷을 벗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남편. 무능하다고, 돈 못 번다고, 남자답지 못하다고 비웃었던 남자. 하지만 그는 끝까지 책임을 다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묵묵히 일했죠. 그리고 지금 그는 새로운 사랑을 찾았습니다. 반면 자신은 좁은 원룸에서 홀로 남았어요. 아이들도 돈도 사랑도 없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어둠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미정은 그 어둠 속에서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은 후회. 되돌릴 수 없는 시간. 모든 것이 끝나버렸습니다. 5월의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저는 유경과 함께 한강공원을 걷고 있었어요. 날씨 정말 좋네요. 유경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오랜만에 이렇게 걷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의 손이 자연스럽게 맞잡혔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 이제는 새로운 사랑이었죠.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성진 씨, 저한테 물어볼 게 있어요. 뭔데요? 우리 결혼할까요? 유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좋아요. 결혼해요. 정말이요? 네, 정말이에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6월 첫째 주 조용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작은 예식장에 가까운 사람들만 초대했어요. 김동원 이사가 축사를 했습니다. 나성진 본부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 이사님. 딸 수민이와 아들 주연이도 왔습니다. 두 아이는 유경에게 인사했어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반가워요. 수민이, 주연이. 많이 들었어요. 유경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환하게 웃었어요. 아버지, 축하드려요. 수민이가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고마워, 수민아. 아버지가 행복하셔서 다행이에요. 주연이도 덧붙였습니다. 저는 두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족의 온기였어요. 식이 끝나고 유경과 저는 새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20평짜리 아담한 집이었죠.
우리 집이에요. 유경이 현관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거실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햇빛이 가득 들어오는 밝은 공간이었습니다.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요. 네, 그럴게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7월 어느 주말, 저는 동네 마트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카트를 밀며 채소 코너를 지나가고 있을 때였어요. 계산대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미정이었습니다. 그녀는 계산원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손님의 물건을 찍으며 계산하고 있었죠. 저는 멈춰 섰습니다. 한참을 그녀를 바라봤어요. 살이 빠진 얼굴, 핏기 없는 표정, 지친 눈빛. 57세의 나이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미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가벼운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계산대로 향했어요. 더 이상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전에 알던 사람. 그뿐이었죠. 계산을 마치고 마트를 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같은 날 저녁 미정은 원룸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본 성진의 모습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깔끔한 옷차림, 여유로운 표정, 밝은 눈빛. 예전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통장을 꺼냈습니다. 잔액을 확인했죠. 잔액 23만 원. 한숨이 나왔습니다. 월세일이 일주일 남았는데 돈이 부족했어요. 핸드폰을 봤습니다. 수민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길게 울렸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주연이에게도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죠. 지호에 대한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윤지호 사기 및 횡령 혐의 징역 5년 확정. 사진 속 지호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미정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중얼거렸습니다. 35년을 함께 산 남편을 무시했고 다른 남자에게 돈을 퍼부었고 결국 모든 걸 잃었습니다. 아이들도 돈도 사랑도 모두 사라졌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8월 중순 저는 유경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바다를 바라보며 커피를 마셨어요. 파도 소리가 평화로웠습니다. 행복해요? 유경이 물었습니다. 네,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유경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성진 씨, 고마워요. 제게 다시 사랑할 기회를 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35년의 무게를 내려놓고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매일이 감사했어요. 9월 어느 날 회사에서 프로젝트 발표가 있었습니다. 나 본부장님의 신사업 계획안 승인합니다. 사장이 박수를 쳤습니다. 임원들도 따라 박수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문득 지난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35년간 무시당하며 살았던 날들. 무능하다는 말을 들으며 참았던 순간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중받는 삶이었어요. 결국 해냈구나.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녁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맛있는 냄새가 났어요. 다녀왔어요. 어서 와요. 저녁 준비했어요. 유경이 앞치마를 두르고 나왔습니다. 환한 미소였어요. 식탁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밥과 찌개, 반찬들이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죠. 잘 먹겠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 한 술을 떠서 입에 넣었어요. 맛있어요. 다행이에요. 유경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식사했어요. 평범하지만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성진 씨. 응. 우리 이렇게 계속 행복하게 살아요. 당연하죠. 우리는 이제 시작이에요. 유경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연속이라는 걸.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걸.
35년을 잃었지만 앞으로의 시간을 얻었습니다.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는 삶. 사랑받고 존중받는 삶. 이제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같은 시각 미정은 좁은 원룸에서 라면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드라마가 흘러나왔어요. 행복한 가족의 이야기였죠. 미정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나도 저럴 수 있었는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모든 게 끝나버렸어요. 라면을 먹었습니다. 눈물이 국물에 떨어졌죠. 어둠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미정은 그 어둠 속에 홀로 남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의 대가. 영원히 짊어져야 할 후회.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차갑고 외로운 달이었어요. 두 사람의 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따뜻한 집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다른 한 사람은 차가운 원룸에서 홀로. 인생은 선택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